자, 이제 21강 1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 글은 지금 심화고에서 그냥 객관식 어법 문제로 출제하기가 너무 좋은 글이에요. 물론 내용도 좋기는 한데 어법 포인트가 되게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좀 해석 연습을 하면서 문법적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옛날에는 인간이라는 존재랑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 간의 관계를 연구할 때 정확하게 연구하지 않고 대충 연구했단 말이야. 그 관계를 뭐 예를 들면 어떤 환경에선 인간이 어떨고 저런 환경에선 인간이 어떨지에 대한 연구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연구가 별로 효과가 없었다라는 걸 깨닫고 이제는 정말 인간과 환경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뭘 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장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장소가 여기 있다라는 그 공간적으로 여기에 있다라는 그러한 지시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 글의 요지야. 알겠지? 자, 그래서 제가 1번 문장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서론이 되는 건데 perhaps, 자, 아마도 첫 번째 문장부터 진짜 중요하거든. 왜냐면 이게 nothing으로 시작하지만 최상급 표현이에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기 the development of spatially explicit method for collecting and analyzing data 있죠.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거야. 뭔 말이냐? 아무것도 has revolutionized, 혁명시킨 것은 없다. 혁명적으로 한 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무엇을? 연구를 혁명적으로 한 건 없대. 아무것도. 자, 무슨 연구? of human environment interactions, 인간과 환경 사이의 연구를 혁명적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대. 뭐보다? more than, 훨씬 더. 뭐보다? 발전보다. development, 무슨 발전? 공간적으로 explicit, 명시적인 방법에 대한 발달보다 더 혁명적으로 한 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혁명적으로 연구한 건 없다는 거야. 이게 가장 혁명적으로 연구했다라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explicit이라는 단어 어휘로 플러스로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무엇을 위해? For collecting and analyzing data. 그렇죠. 데이터를 모으고 수집하는 것을 위해서 명시적이고 공간적으로 아주 명시적인 방법을 발전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연구한 건 없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서론이거든요. 서론이 주제예요. 자, 서론이 주제인데 정리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바로 데이터, 자, 수집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자, 공간적으로 명시된 연구가 가장 인간과 환경 사이에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잘했다는 거야. 혁신적으로 했다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공간적으로 명시된 연구가 이 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본론으로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Just a few decades ago. 자, 단지 몇십 년 전에, 자, 부사구죠. 갑니다. Most natural and social scientists. 자, 이게 과거 이야기야. 과거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마이너스로 보면 돼. 갑니다. 대부분의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과학자들은 collected, 수집했습니다. 무엇을? 그들의 데이터를. 자, 뭐 없이? Without precise spatial reference. 바로 정확한 공간적인 reference, 지시 대상 없이. 자, 여기 우리 reference 우리 지시 대상이라고 외우기로 했죠. 그러니까 까고 있는 거야. 자, 본론입니다. 과거에는 뭐 했다라는 거야? 정확하게 공간적으로 지시해서 인간과 환경 사이의 관계를 연구했다 안 했다? 안 했다야, 얘들아. 그걸 계속 본론에서 까고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공간적으로 지시해서 인간과 환경 사이에 대한 상호작용 연구를 하지 못한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또 가볼게. reference. 자, reference라는 건 뭐야? 바로 지시겠지, 그럼 여기서. 자, 그런 공간에 대한 지시는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 자, 뭐에 대해서? to watershed. 유역에 대해서. 유역. 강유역. 그치? 유역 근처. 그리고 to community. 공동체. 그리고 to village. 마을에. 그리고 to city. 도시에. 그리고 to proximity. 근처. 뭐의 근처? to rivers. 강 근처에. 그치? 강 근처라고 한꺼번에 해석하면 돼. 그리고 기타 등등. 그치? 자, 그거에 대해서 지시사항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근데 이게 지금 정확했을까, 안 정확했을까? 안 정확했다는 거야. 그냥 대충 했다는 거야. 그냥 유역 가서 하고, 공동체 근처 하고, 그냥 마을 가서 하고, 그냥 도시 가서 하고, 그냥, 대충 강 근처 가가지고, 여기쯤 한 뭐, 여기에 환경이 인간에게 이런 영향을 끼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연구했다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얘들아. 자, 다음으로 가면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에는 자, 그래서 괄호에 뭐가 나와? in anthropology mostly. anthropology는 문화인류학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문화인류학에서 대개 이렇게 해석하면 돼. mostly 대개라는 뜻이잖아. 대개. 자, 문화인류학에서 대개 there was even the custom. 자, 심지어 뭐가 있었다? 관습이 있었다. 무슨 관습? 그렇죠. 공동체의 이름을 바꾸고 심지어는 뭐의 이름까지 바꾸는 거? 공동체의 장소의 이름을 바꾸는 관행까지 있었다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왜? 아니, 공간에 대한 정확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공간의 이름을 바꿔버리면 헷갈리잖아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이건 정확한 연구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지. To protect the informant라고 나오잖아. 이게 뭐냐면 부사구로서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바로 정보 제공자를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돈이 죽어간 거야. 예를 들면 어떤 연구자들이 뭐 어떤 지역에 연구를 A라는 지역에 연구하러 갔는데 그 A라는 지역에 족장 있지. 그 족장이 그 연구자들한테 돈 주면서 대충 이쯤에서 합시다. 이쯤에서 연구해가지고 연구 자료 올리시고 뭐 정부 지원금 받읍시다. 이렇게 대충 한 거야. 그래서 그 족장을 보호하려고 잘못된 정보를 그 족장으로부터 연구자들이 받았겠지. 납득돼?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다 하나만 좀 적어줄게.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가는 거냐면 공간에 그리고 그 공간의 마을 이름까지 바꿨어. 됐어? 좋습니다. 자, 다음 가면 본론 계속 이어갈게요. While confidentiality remain important concern when working with a human subject. 여기까지가 while절이 되겠지. 맞아? 그럼 무슨 뜻이야? 기밀성, confidentiality, 어휘적으로 중요합니다. 기밀성이죠. confidential이 기밀의라는 뜻이니까. 자, 기밀성이 아니야. 북한의 그 개 말고 비밀로 지키는 것이 remains, 모인 채로 있는 반면에 중요한 concern, 관심사로 남아있는 혹은 중요한 관심사인 채로 있는 반면에 뭐 할 때 when working with human subject. 그렇죠. 인간 실험체들과 함께 일하고 있을 때 굉장히 기밀성이라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인 반면에 the extreme, 주절입니다. 극단이라고 해석하죠. 극단적인 거. 그치? 극단은 옆으로 치우친 거. 그래서 그 극단 속으로 뭐 한 거야? 이것이 행해진. 그러면 이것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이것이라는 게 바로 인간 대상과 연구하는 거지. 인간 대상과 연구하는 것이 행해진 그러한 극단은 대개 뭐 했다라는 거야? 대개, was largely가 대개라는 부사잖아. 자, 대개 정당화되었다, 정당화되지 못했다. 정당화되지 못했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거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내용을 잘 보시면 되는데, 자, 기밀성을 연구할 때, 그 공간에 대한 연구할 때 유지하려고, 자, 기밀성을 유지하려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야? 어떤 인간과의 연구에서 인간 실험 대상과의 연구에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썼다는 거야. 자,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걸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좀 더 가볼게요.
Everyone knew. 자, 모든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More or less. 어느 정도, 대체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부사입니다.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 Where부터 어디까지? where까지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new에. 자, 그래서 어디에 이러한 연구되어진 공동체가 있었는지를 알았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 봤을 때, 저기 저 공간 저기잖아. 알고는 있는데 정확한 연구가 이루어지진 않았다는 거지. 왜? 그 연구가 이루어진 곳에서 연구자하고 연구 대상 간에 기밀성을 유지한다는 목적으로 정당하지 못하게 연구가 이루어졌으니까. 이해돼요? 그리고 anyone, 어떠한 사람도 뭐 하지 않았다? 관계되어진, interested, 관심을 갖게 된 어떠한 사람도 could have found out, 알아채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알아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떠한 사람도 관심 있는 어떠한 사람도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밀성을 유지하려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쓰긴 썼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작정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부터 정확하게 연구하면 되는 건데 정확하게 연구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걸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여기까지가 본론이거든요. 그래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해서 정확하지 못한 인간과 환경 사이에 상호작용 연구가 이루어진 거죠.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다가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e that as it may. 이거 이따가 어법 시간에 설명할게요. 이거 해석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부사절로서 이 as가 접속사거든요. 얘가 although예요. 해석하면 비록 그것이 뭐일지라도 아마도 저것일지 모를지라도 됐어? 비록 그것이 저것일지 모를지라도 there was very little interest. 자, 뭐가 없었다? 매우 극소수의 관심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관심이 거의 없었다는 거야. 자, 어디에서를 제외하고 except in geography. 그렇죠. 지리학에서만 제외하고. 근데 여기 투부정사 있잖아. 여기 있는 투부정사는 한꺼번에 앞에 있는 interest를 꾸며주는 거야. 어떤 관심이 거의 없었냐면 정확하게 위치시키고자 하는 관심이 없는 거야. 무엇을? 연구 지역을 어디상에? 지도상에 무엇과 함께? 좌표와 함께 표시하고자 하는 어떠한 관심도 없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리학 빼고는 대충 그냥 사회연구학자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뭐 돈을 주고받는다거나 그냥 대충 연구를 했다는 거야. 정확하지 못하게. 됐나요? 자, 그래서 결론을 한번 정리하면 지리학을 제외하고 정확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됐습니까? 자, 심지어 좌표도 표시되지 않았죠. 됐나요? 지도상에다 제대로 표시도 안 한 거야. 자, 그래서 결론 마무리 짓겠습니다. Geography persist. 자, 근데 지리학은 계속해서 존속했습니다. 자, persist란 단어, 존속하다, 유지하다라는 단어니까 어휘로 기억해 주시고, and 그리고 finally 마침내 convinced. 자, 지리학은 납득시켰습니다. 설득시켰습니다. 누구에게? rest of us. 우리들 중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직접 목적어인 대절을 납득시켰습니다. 뭘 납득시켰냐? Place was fundamentally. 장소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납득시킨 거야. 누구한테 중요하다는 거? 그렇죠. 연구하기에, 이해하기에, 무엇을 이해하기에? 인간과 환경의 역학을 이해하기에 상당히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리학은, 그나마 살아남은 지리학은 공간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해줬다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학은 장소가 인간과 환경 사이에 상호작용 연구에 상당히 중요함을 납득시킴.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이 마무리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 맞추고 어법 포인트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의 주제로 적절한 거. 1번. Traditional methods of environmental data collections. 자, 환경적인 데이터 수집에 대한 전통적인 방법들. 자, 방법들이니까 나열을 해야 되거든. 이 방법이 있고 저 방법이 있고 저런 방법이 있고 그런 방법이 있고 그렇게 나열했습니까? 안 했죠. 탈락입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 Impact of geographical features on participant behavior. 무슨 말이야? 실험의 참가자들의 행동에 대한 지리학적 특성의 영향력이야. 자, 그러면 실험 참가자들의 행동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 탈락입니다. 3번입니다. Practical challenges in using approximate spatial informations. 무슨 말입니까? 저기 대략적인 공간적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실용적인 문제점이거든. 자, 문제점이 나왔어요? 나왔죠. 근데 실용적이에요, 그게? 아니죠. 지금 이게 실용적이라고 말하지는 않고 있죠. 그러니까 탈락입니다. 4번입니다. Growing need to protect research subject by hiding their locations. 자, 그들의 위치를 숨겨줌으로써 자, 연구 실험 대상자들을 보호할 그 점점 증가하고 있는 필요성이래. 이게 명사거든. 점점 증가하고 야, 실험 보호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니죠. 자, 5번입니다. significance 중요성이죠. 자, 무엇의 중요성? of correct spatial information. 올바른 공간적 정보의 중요성. 어디 속에서? 인간과 환경 사이의 연구에서 올바른 공간적 정보의 중요성. 완벽하죠. 정답 몇 번입니까? 5번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강의 지금 1번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